예, 지금 이 국회에서 말이죠. 예. 그 개헌특위, 그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개헌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죠.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개헌특위에서 논의한 게 권력구제 문제를 이제 토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각 당의 각 당 각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더불당 같은 경우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지금 선호하고 있고, 자한당 같은 경우는 자한당하고 이 국민의당인가요? 여기는 이제 이원 집정부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더불당은 현행 지금 현재 우리 제도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지금 하고 있죠. 예. 이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데 더불당은 문재인이는 지금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4년 중임제로. 자, 오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집회에 임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가까운 그 가족들하고 주변의 지인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지금 오늘 드리는 그런 방송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지금 5년 단임 대통령제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하는데 지금 정권을 포함한다고 하게 되면 문재인이 다음 대통령 한 번 더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예, 속이 보입니다. 한당은 이 분권형 대통령제가 너무 힘이 지금 세지고 있고 하니까 이거를 이원 집정부제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힘을 빼자라고 하는 게 지금 자한당하고 국민의당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자한당하고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외치는 대통령이 맞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으로 뽑고 총리가 이제 총리라고 하는 것은 이 국무총리는 국회가 뽑겠다는 겁니다. 국회가 선출해서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그런 정부 구조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柯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혹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적을 해서 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 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은 그 여론조사 뭐 우리는 믿지를 않지만은 지금 이 여권에서 이 더불당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4년 중임제를 지금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국민들이 이 4년 중임제를 원할까요? 뭐 여론조사 기간까지도 다 지들이 다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4년 중임제를 갖다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얘들이 얘기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4년 중임제를 원한다. 이거는 문재인이 한 번 대통령 더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얘들이 4년 중임제를 요구를 하냐면은 4년 중임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도 대통령 권한을 분산할 수 있으니까 이 제도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툭툭 치면서 이제 넘기게 될 겁니다. 얘들 지금 주사파이들이 어떤 수작을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 감시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회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아주 역동적으로 지금 쑤시고 있는 이 개헌특위 얘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애국당의 여러 가지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보수 대통합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해야 되는지 오늘 뭐 양평에 가서 지금 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뭐 저는 사실 뭐 연수 간다는 건 알았습니다만은 그게 연수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는 잘 몰랐는데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쭉 돌아오면서 옆에 계신 분한테 상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부 다 자금 지원을 받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짜로 간다고 했으면은 우리 허 선생님도 한번 참석을 했어야 될 텐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대통령 재직이 정말 사실 담임 이 문재인이 지금 5년 집권하는 것도 얼마나 지겹습니까? 언제 끝날지 지금 모르는데 5년도 사실 많습니다. 문재인이 그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 이거를 중임제를 해서 문재인 씨가 만약에 8년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완전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우리 우파 국민들 다 대한민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 반면에 자한당 같은 경우는 현재의 제도를 조금 고치는 것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틀을 깨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데 바로 이게 뭐냐? 이원 집정부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한당은 이원 집정부제를 지금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무총장이 된 그 정용기, 대전 서구의 이 정용기 의원, 이 정용기도 지금 자한당의 나경원하고 콤비를 이루는 사무총장이죠. 이 정용기는 4년 중임제는 이 제왕적 대통령을 8년으로 연장하는 계약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엊그제 지금 개헌특위 그 자문위원을 11명을 갖다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선호도를 갖다가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원 집정부제를 원하는 국회의원이 7명이었고 11명 중에서요. 그 다음에 4년 중임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이제 2명이었고 그 다음에 내각제가 2명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원 집정부제가 7명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도 보아집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개헌 법안에 사회주의 색깔이나 정체성을 완전히 빼지 않고는 특히 야당이 합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개헌 법안에 정말 이 사회주의 색깔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그 단어, 그 용어, 이런 정체성을 완전히 빼지 않고는 이 개헌 법안에 어떤 부위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러냐면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를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더불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임제, 이 중임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또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도 피력해가면서 이거를 또 방송이 끝나고 하게 되게 되면은 파주의 뱀 아저씨가 뭐를 손해했다 절대 제가 제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례를 선례를 들면서 설명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방송을 어떻게 막 했더라 저는 그렇게 정맞을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 제가 어떤 뭐 정치인도 아닌 입장에서 저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쭉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나열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쭉 판단을 하시면서 댓글로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중임제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 사실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닙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하여튼 중임제의 어떤 부작용이라는 거. 이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의 그런 미국 정치사에 아마 이게 이제 가장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에서
아마 미국의 중임제, 이 부작용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이때가 1972년, 2년일 겁니다. 1972년, 뭐,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전직 CIA 그 요원들이, 그 괴한들이, 미국이 이제 양당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뚫고 들어가서 도청장치를 설치하다가 발각된 그런 사건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이 닉슨 대통령이 이제 한 번 대통령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재선을 하려고 재선 준비팀이 이 상대당 선거 전략을 알아내려고 이제 벌어진 일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72년 그해 그 겨울에 치러진 대선에서 닉슨 대통령은 선거인단 뭐 500몇 명을 몇십 명을 갖다가 확보해서 그 당시에 이 민주당 이 조지 맥거번 후보를 갖다가 아마 500대 한 15, 500대 17, 뭐 이 정도로 아주 압도적으로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선거본부를 훔쳐보겠다는 그런 치졸한 공작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닉슨 대통령이 4년을 이런 더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보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소위 그런 조바심을 갖고 자기 무덤을 파는 게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시 이 4년 중임제로 바뀔 경우에 마찬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역 대통령들은 재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권력을 동원하겠다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문재인이 혹 하겠죠.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겁니다. 자, 차기 대선 후보들을 흠집내거나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 대통령이 부패한 정치 풍토를 적폐로 규정하고 말이죠. 요즘 적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적폐로 규정하고 사정기관이 청산에 나서는 그런 모양새를 취한다고 하게 되면은 문제 삼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개헌 방향이 중임제 쪽으로 기울어가는 것이 불길하게 느껴진 것은 현 정권을 향한 검찰하고 경찰의 충성 경쟁이 거의 강기를 띄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역대 정권들도 나라 풍토를 바로잡는다는 그런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그동안에 정치보복 해왔죠. 겉모습만큼은 그럴듯하게 꾸미는 그런 신용을 했습니다. 이 범죄 혐의를 쫓다 보니까 지난 정권 관계자 연루 사실이 드러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처벌한다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런 꼼수를 했던 거죠. 그리고 MB에 대한 이 수사도 또 MBC의 그런 수사는 좀 달랐다고 보는데 그거는 처음에 댓글을 갖다가 지시 혐의를 켜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방향을 틀었지 않습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예. 오래전에 검찰 특검 수사까지 거쳤다고 하는 그런 다스의 실소유자 논란 이거 다시 틀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10년 전에 대선 자금에 뇌물 혐의로 적용해가지고 200장이 넘는 그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따라가면서 관련자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먼저 딱 정해놓고 가능한 한 혐의를 모두 뒤지는 그런 방식을 문재인이 취했던 겁니다. 그때 문재인이 하면서
문재인은 MB를 향해 분노한다고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적개심까지 이렇게 막 드러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질서라 자한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결정되기를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맞춤형 수사에 착수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임제가 되면은 권력하고 검찰, 경찰은 운명 공동체로 더 단단하게 엮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시청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동의를 할 겁니다. 대통령이 대선에 성공하면은 검찰, 경찰, 핵심 세력의 그런 수명도 얘들도 지금 4년에서 8년으로 연장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되냐? 엮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죽기 살기로 그걸 원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선 이 경쟁자를 확실하게 얘들이 손을 봐가지고 공격을 세우게 되면은 제2기의 행정부에서 그 소위 말하는 보훈 인사, 그 보너스 인사 이런 것들이 따라올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정말 이 공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가장 특혜를 바라보고 따라다닐 애들이 검찰하고 경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 취임 전에 이 구원을 쌓은 그런 상대를 겨냥해서 정치 보복이 이루어져 왔다면은 이 중임제에서는 대통령 정치 수명 연장을 위협할 그런 잠재적 경쟁자가 사정 표적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 초하가기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과거 정치인 대신에 미래 정치인이 희생되는 것이 국가적 해악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을 한다면은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동원할 수 없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단임제의 폐해가 중임제보다 또 곡절로 증폭돼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아집니다. 참, 이 정치라고 하는 거, 대한민국 정치 참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한번 경우의 수를 두고 찬찬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방송 중이라서 이게 한지가 얼마 안 돼서 꼭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보지를 못해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한번 이제 여러 가지 한번 경우의 수를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짚어려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원고를 준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제 그냥 얄팍한 이런 식견을 가지고 한번 경우의 수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파해야 할 그런 적폐 정치 제1순위가 이 방송 언론 장악한 거하고 방송 언론 장악과 정치 보복인데 지금 하는 꼴을 보면은 법도 원칙도 없이 과거보다 더한 이 적폐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방송, 언론 모두 지금 이 문재인 씨 사람들로만 채워졌습니다. 개헌을 서둘러고 이렇게 돌아봐야 될 그런 이 정치 보복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게 되면은 촛불이 새로운 독재자를 탄생시킨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의 그런 종말은 비참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중임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측면에서는 또 대통령 중임제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면은 정말 그 무리가 문구라라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죠? 어떤 야로와 수작을 부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이 많은 이 헌법 개정이라면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단임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시청 여러분들께서는 이 현행 대통령제를 보완을 해서 이 단임제를 하라고 이렇게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겁니다. 지금까지 두 번 했으면 하는 그런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온 것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출마하면은 공직사회는 쑥대밭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공직사회가 쑥대밭이 된다 이겁니다. 중앙부처하고 여당, 지자체장을 둔 그런 지방 공무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여당 당원 역할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야 승진이나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때문에 5년 단임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 5년 단임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켜야 된다. 여기에 방점을 두는 우리 우파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문재인의 그런 개헌안은 솔직한 말로 중임제가 아니라 연임제라는 겁니다. 연임제.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 정권이 요구하는 개헌안은 제가 중임제 했지만은 이 중임제가 아니라 실상은 연임제라는 겁니다. 연임제. 근데 중임제하고 연임제 이 용어가 비슷하니까 구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의 연임제라고 하는 건 말이죠. 개헌 무산의 그런 책임을 국회, 특히 지금 야권한테 돌리고 말이죠. 경북 촛불 좀비들을 선동해서 촛불 폭동을 통한 친위 구태타를 일으킨 다음에 말이죠. 이거는 대통령 임기 규정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개헌을 해서 영구 집권을 하자는 그런 흉계라는 것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중임제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연임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이 대통령 중임제 좋아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대통령 할 만한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지금 한국에서 대통령 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무슨 대통령제고 더군다나 중임제 이런 말을 꺼내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 중임제는 말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 중임제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오래 나라를 갖다가 이끌어주면 좋을 그런 위대한 지도자일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5년 단임 대통령을 할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그런 놈이 없어요.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내각 책임제나 집단 지도 체제로 또 가야 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5년이 촉하다. 문재인식으로 하려면은 안 하는 게 낫다. 일자리, 최저임금, 탈원전, 쓰레기 대란, 대학 입시, 뭐 이런 우리 국민이 문재인의 실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견해도 제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과 이 사이비 정부가 본심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적폐를 대부분 알고 있는 검찰들의 목줄을 끊고 경찰에 특권을 줘서 방대한 경찰력으로 주민들 사상 검증하고 유능한 육군 장성들 퇴직시켜서 쿠데타 예방을 한다? 노무현, 김정일이 이루다만 그 적화 통일을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서 통합을 하려고 오죽하면 이해찬이가 지들이 20년 정권 유지해야 한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자,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은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복수국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였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이걸 지금 답습하고 있어요. 칼은 칼로 망한다는 그런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칼춤을 멈추고 모두들 모동도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자, 우리 과거의 그 문재인 씨 발언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문재인이 후보 시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늘 폐지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그렇게 많이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던 사람이 지금 와서 검찰, 경찰 희화에 두고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간평가를 거치는 5년 단임제가 적합하다. 이렇게 또 방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물론 제 분석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검찰하고 경찰이 충성 경쟁을 하면서 먼지 틀기를 시작하면 예수님, 공자님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 우리 정치 풍토입니다. 국회가 검찰총장, 경찰 총수의 무소 불위 권력을 컨트롤할 수 있게 현행 임명 절차를 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책임 총리제도, 이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국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국회가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이 정권 하에서 앞으로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욕먹는 이 국회들이 권력에 취해서 미쳐 날뛰는 저 주사파 청와대보다는 조금 날 겁니다. 그래도. 근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자한당이 계속해서 개헌의 미련을 보이고 있는 게 수상하다. 저는 그렇게 또 진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한당, 횃불당이 왜 개헌의 미련을 보이는 겁니까? 이 자한당이 개헌의 미련을 보이는 것이 수상하다는 거예요. 수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는 여야 모두가 개헌안을 통과시킬 정족수가 못 됩니다. 그리고 내용상 접점도 없습니다. 논의를 계속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막판에 주고받기, 서로 주고받기를 통해서 의원 내각제를 간철시키겠다는 그런 속내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횃불당이 개헌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 내각제를 간철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이게 바로 이러다가 연방제 개헌까지 수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장사하듯 흥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은 장사하듯이 흥정으로 결정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재인 정권 등장 과정을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권의 등장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으로 등장, 현재의 그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이 문재인 씨가 순식간에 그 나라가 문재인 씨 마음먹기에 따라서 북한으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세요. 뭐 4.27 아니 판문점 회담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아무도 몰래 그냥 판문점 통해가지고 군사분계선 넘어갔다 김정은이 만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갔다 와서 북한에 갔다 왔다고. 또 원수가 국민 몰래 북한을 갔다가 MDL 넘어가지고 김정은이 만나고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순식간에 문재인 씨 마음먹기에 따라서 북한으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또 일부 정치가들 사이에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원 집정제하고 국회 양원제를 도입을 해서 이런 그 정말로 한순간에 마음먹기에 따라서 북한에 갖다 바칠 가능성을 갖다가 원천 봉쇄하지 않냐. 따라서 이원 집정제하고 국회 양원제를 도입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한 그런 또 세력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또 다른 그런 촛불 사태 선동이 국가 위기로 치닫게 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차단하는 방법은 또 이런 것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처럼 말이죠. 단원제로 하되 의원 숫자는 제가 볼 때 한 100명 정도, 100명 미만.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 이거 폐지하고 말이죠. 지자체 폐지하고 중앙집권제로 하고 말이죠. 그리고 선출직 국회의원도 투표율이 50% 이상이 안 되거나 만약에 50% 이상이 되더라도 투표자의 50%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없도록 하자.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뭐 언뜻 떠오르는 아이디어입니다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단원제로 하되 국회의원 숫자는 그냥 100명으로 100명 미만으로 대폭 줄이자 이겁니다. 거기다가 지자체도 폐지를 하자 이겁니다. 중앙집권제로 하고요. 그러니까 선출직 국회의원 100명 미만을 뽑는데 국회의원 투표율이 50% 이상 안 되거나 50%가 되더라도 투표자, 유권자가 투표자의 그 50%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역은 국회의원은 없는 걸로 하자 이겁니다. 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도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하겠습니까, 그렇게? 예, 제가 하여튼 여러 대안을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해보는 거니까 우리 허준 선생님께서는 댓글의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저한테 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개헌이가 뭐가 다 필요가 없다. 하지 말자. 뭐 개헌이 국민의 뜻도 아니고 또 각 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그런 이기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없애고 사회주의 연방제를 가져오려는 그런 더불당하고 무능한 국회에서 이런 것을 주무르는 의도가 있는 그런 자한당의 개헌안, 이런 모두가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현재의 그런 단임제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다. 손대지 말자. 개헌하지 말자. 이게 좀 현실성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혼 집정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사실 우리 현실에 이혼 집정제는 맞지 않다고도 봅니다. 이혼 집정제가 맞지 않는다. 예를 들면 말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이 문재인 씨가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이 총리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하게 되게 되면은 만약에 총리가 말이죠. 홍준표가 총리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정부가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죠. 한 당에서 또 그렇다면은 한 당에서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이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당에서 대통령하고 총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제도하고 다른 게 또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당에서 대통령을 하게 되면은 총리는 다른 당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홍준표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예를 들면 우리 조원진 대표가 총리를 한다고 했을 때 문재인이하고 사사건건이 걸릴 텐데 정부가 돌아가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집정제 이거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거 헤매지 말자.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식의 무슨 개헌이 필요합니까? 올려놨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하기로 지금 한다고 하는 가정하에 지금 내일 모레부터 지금 이게 이제 덜썩덜썩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방주사를 미리 지금 놓고 지금 정치권의 그런 여러 가지 예단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언론 방송을 통해서 이제 보도될 내용을 미리 제가 진단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전혀 근거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정치권에 지금 공이 던져져 있고 또 합의가 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 늦도록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를 건의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하고 다. 예. 문재인 정권 2년 단임제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거 논의하면 되겠어요. 국회에서. 개헌이고 뭐고 지랄을 하지 말고 그것만 하면 돼. 저도 이 헌법 개정 정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촛불 이 반역으로 정권 잡은 쿠데타 세력하고 거기 동조한 국회 독재 세력 모두 권력 나눠먹기 하고 권력 연장 음모로 헌법을 걸러쪽 만드는 그런 심산 걷어치우라 이겁니다. 국민들 다수가 같은 세력, 동일 세력으로 보고 있다 이겁니다. 굳이 필요하다면은 대통령 권한 축소하고 대통령에게 국회 예산권 부여하고 투포인트 개헌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개헌을 하지 않고 손 안 대는 게 상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임이든 양당제든 둘 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문재인이 보수를 갖다가 철저하게 죽이는가 한번 보세요. 한국 대통령은 연임자는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저뿐이 아닐 겁니다. 양당제도 반대입니다. 상원, 하원 하면은 한국은 국회에서 법률 하나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항상 당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군대식 국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이원 집정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외교 국방에 대한 권한을 갖고 수상이 내치에 관한 권한을 갖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과 수상의 그런 관계입니다. 양자의 관계가 좋고 협조가 잘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소속 정당이 다르고 상호 출동하고 심지어 같은 당이라도 마음이 안 맞으면은 정부가 국회처럼 맨날 싸움질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놈의 이원 집정제를 지지하는 세력이 분명히 또 있거든요. 이거 상원 하원으로 이 국회를 둘 경우에 말이죠. 이 국회의원 수가 변동이 없어야 할 겁니다. 지금처럼 단일 국회라고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 수를 2분의 1로 줄여야 하고 그 세비도 2분의 1로 줄여야 될 겁니다. 그래야 오히려 열심히 일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같이 좋은 그런 귀족 직업은 없겠죠. 이원 집정부제는 대통령 권력 분산이다. 뭐 이 제도 하면은 지금 문재인의 대북 경거망동은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미국과의 그런 관계도 지금 같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또 진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의 그런 개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통과 이거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시키면 큰일 납니다. 또 국회 통과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야말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야 안으로 그런 수준의 지지를 얻을 수 없고 협의도 안 될 겁니다. 쓸데없이 정력과 시간이나 소모하다가 끝날 것이다. 그렇게도 보아집니다. 지금 다들 부질없는 짓거리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생각을 좀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좁히는 것보다 제가 사례를 좀 좁혀가면서 지금 1시 16분이 지나고 있는데 1시 반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든지 또 계속해서 청취하실 분이 있고 하게 되게 되면은 뭐 또 화제를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매듭을 짓면 하겠습니다. 이 개헌 정말 먼저 국회의원 수를 갖다가 줄여야 합니다. 제가 볼 때 한 100명은 너무하고 한 160명 정도 줄이고 각 구마다 말이죠. 한 명씩 하고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하고 한 3대 7로 좀 하고 그 다음에 국민열세 줄여서 이 국회의원 혈세 그 다음에 시, 구의 그 의원들 이런 혈세를 미래 그 아이들한테 또는 대학까지 무상교육 지자체 이런 거 폐지하고 말이죠. 중앙정부에서 예산 총관리하고 선거구도 대통령 선거 한번 국회의원 선거 한번 하면은 국민혈세를 줄이고 해서 이런 걸 갖다가 미래 세대에 투자를 하면 어떤가 뭐 이런 견해도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무위원 제청권을 국무총리한테만 줘도 대통령 권한이 많이 견제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저기 같은 경우는 이낙연이 뭐 총리 있으나 말았죠. 사실 문재인이가 인사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사권 휘두르고 전행하고 있는 게 김정숙이지 않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다 털어지고 심지어 공기업 기관장까지 임명하니까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금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허수아비입니다. 총리에게 헌법이 준 권한만 보장해도 이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30년을 지켜온 소중한 헌법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손대가지고 쓸데없이 무더기를 만들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지금 헌법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이게 87년인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겁니다. 정말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거든 하고 있는데, 강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능력 있는 대통령이 합리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국무총리한테 실권을 주면은 사실은 우리 헌법이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기본권 체제도 대단히 우수해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 헌법이. 쓸데없이 무더기 만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정권이 현행 헌법보다 더 잘 만들 그런 위인들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을 반대합니다. 누가요? 파주변 아저씨요. 그리고 양원제가 등장한 그런 배경 말이죠. 양원제라고 하는 거. 양원제가 등장한 배경은 이건 영국에서 비롯된 거죠. 영국의 그 귀족들이 국정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 상원이고, 지금은 좀 많이 변경이 됐겠죠.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 것이 하원입니다. 물론 미국도 그걸 따르고 있지만은 그건 연방제 국가로서 상원과 하원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낭비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때문에 개헌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각제로 가면은 뭐 좋다는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가도기적으로 이원 집중제도 대통령 4년 중임제보다 낫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래야 대통령이 독재를 못하게 된다고도 볼 테고,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은 잘못된 생각이다. 한국은 미국의 한주나 중국의 한성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의 지방자치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양원제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정신 나간 놈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원 하원 무슨 견제 백호나 견제가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건 너무 내가 혼자 너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 뭐 떠드는 게 너무 좀 저기한 것 같으네요. 정말. 오늘 뭐 방송하고 장시간 또 논평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많은 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길번님께서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댓글은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안 맞으시면 살짝 나가시면 되는데 댓글을 꼭 그렇게 달아셔야 되나요? 우리 박길번 선생님께서 논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자, 낮에 카메라 들고 방송하고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논평을 해 주셨습니다.